석초에 오신 당신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지난 월요일 날 동영상 방송을 못했습니다. 제 개인 사정으로 말미암아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바뀌고 했는데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쓰는 그 핀 마이크나 이런 것들을 제가 잘 챙긴다고 챙겨 두었는데 어디 뒀는지 찾지를 못해서 짐 정리가 다 끝날 때까지 제가 이것을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공교롭게 오늘은 중추절입니다. 한가위입니다. 추석. 네. 우리말에 보면 여러 가지 한 날을 여러 가지 의미로 부르는데 그것들마다 다 의미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는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중추절, 한가위, 추석. 예, 그것은 여러분 한번 숙제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 정말 코로나19라는 정말 그 어떤 세기말적인 이런 현상으로 말미암아서 참 환경들이 많이 바뀌고 또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전 같았으면 그 기성행렬 기성행렬이 아주 꼬리를 물고 밤늦도록 새벽까지 했는데 어제는 오후에 잠시 추석 전날인데 오후에 잠시 경부선이 고속도로 밀린다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것이 다 풀렸다는 이야기 듣고 와 정말 이동을 많이 하지 않는구나, 사회적 거리 두는 것을 잘 지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코로나로 인해서 고향을 찾지 못하는 그런 자녀들, 부모님들은 정말 그 1년에 몇 차례 되지 않는 그 자식들의 그 귀향을 엄청 손꼽아 기다립니다. 벌써 몇 달 전부터 그 날짜를 기다리고 많은 변화를 하지 않아도 꼭 필요한 건 아니다. 그러나 이러면서 그때 옛날에 광고가 한참 나오던 것처럼 그런데도 하여튼 기다립니다. 오지 마라.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힘든데 오냐. 또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염려를 섞어서 이렇게 말씀하지만 그 속마음에는 정말 1년에 그 몇 차례 그나마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날들을, 특히 부모를 떠나가지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그런 마음을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시는 제가 발표는 안 한 미발표작입니다만은 아주 오래전에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태는 좀 예시조 비슷하게 이렇게 형태를 가졌는데 그렇지만은 완전히 예시조는 아니고 현대시의 형태를 빌린 시조풍의 시를 한번 써봤습니다. 오늘은 그 시를 읽어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추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한가위. 15야 둥근 달 중천에 뜨면 제 너머 고향집 토담 안에선 질하로에 두런두런 정 읽는 소리. 한가위 밝은 달 서러운 것은 고향 떠난 어린 자식 그리는 마음. 살인문 못 닫는 애타는 모정. 잘난 자식 못난 자식 마찬가지인데 부끄러워 못 돌아온 자식 생각에 한 조각 송편에도 목이 맵니다. 예,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비교적 세상의 평가에 의해서, 그것이 절대적인 평가는 아닙니다만은 세상의 평가에 의해서 출세했니 어쨌니 잘 사니 이런 기준으로 사람을 같이 평가하고 또 본인 자신도 그 어떤 감정에
함몰되어서 난 정말 못난 사람이야. 난 정말 못난 자식이야. 이렇게 스스로를 비하하는 이런 정말 어떤 그 물질 만능적인 이런 사고가 세상에 정말 팽배해 있습니다. 그게 뭐 저 역시도 자유스럽지는 못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한 일부분 정말 우리 삶에서 불편함을 덜어주는 일부분이지 그것이 어떤 절대 가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절대 가치는 어떤 마음의 평화, 저 시 한 편을 들으면서도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위로를 받고 따뜻한 마음, 또 남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는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그것이 성공입니다. 그 길을 아는 것이 바로 성공입니다. 성공이란 것이 어째 쌓아놓고 뭐 잔고가 얼마니 뭐 집이 몇 평이니 이런 것들이 성공 기준은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내 마음속에 누릴 수 있는 쉼, 평안함,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 예,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진 사람이 정말 크게 가진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고 정말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자식들 기르다 보면 이제 세상적으로 볼 때 그들이 이제 그런 어떤 헛된 거지만 그런 기준에서 출세한 자녀, 그렇지 못한 자녀,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자녀, 정말 뭐 차조적인 그런 단어들 굳이 도용하지 않더라도 힘들게 살아가는 자녀들은 이렇게 1년에 한두 차례 있는 그 명절에도 떳떳하게 고향집을 찾지 못하고 뭐 하여튼 그렇게 찾지 못하고 그렇게 마음이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정말 내가 많은 것을 정말 큰 선물 꾸러미를 들고 부모를 찾아가고 용돈을 많이 드리고 물론 그 형편되면 하는 게 좋습니다. 부모들에게는 정말 그 작은 것이라도 참 필요하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내 자신이 선물이라는 이런 마음 가지고 떳떳하게 부모님 찾아가서 가능하다면 시간도 같이 나누고 지난 얘기도 해드리고 부모님들은 그 지난 과거에 묻혀 사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나에게 해주신 어머니의 따뜻한 어떤 그런 배려, 사랑, 아버지가 말은 하지 않아도 그 무뚝뚝한 가운데서도 굵은 정으로 나의 울타리가 되셨던 그런 이야기들 나누는 그것이 진정한 추석 선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그 읽어드렸던 그 시 가운데 보면 참 옛날 풍경을 제가 그려봤습니다. 토담집, 지금은 지금 참 토담집이 참 없더라고요. 저 요즘 거기 어떤 민속마을이나 한옥마을 또 특별히 어떤 그런 곳들 가면 정말 흙 한 줄 쌓고 막돌 막 얹고 또 흙 한 줄 쌓고 제일 위에는 기와를 덮어난 정말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잊혀져 가는 어떤 풍경인데 얼마나 그 따뜻한 온기를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 흙이 주는 질감이라는 것은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마음을 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도담 안에서 또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제 연배나 되시든지 안 그러면 저 위에 분들은 아는데 옛날에는 그 방에 온돌방에 군불을 뗐는데 그 군불 중에서도 군불 떼가도 그 윗목 같은 데는 냉기가 돌고 정말 그 밤에 아침에 새벽에 먹으려고 그 자리끼라 그러거든요. 예, 대접이나 이런데 놋대접에다가 물을 떠놔주고 잠자다가 목이 마르면 마시려고 두는 그 자리끼인데 자리끼가 방 안에다 끙끙 얼어요. 살얼음이 살 얼어요.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방 안에 화를 피는데 사실은 지금 아마 젊은 그 어머니들은 그 이야기 들으면 아마 자식들 키우고 어린 자식들 키우고 즐거워할 거예요. 또 그래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산화탄소가 많이 때문에. 근데 방 안에 화로를 피웠어요. 화로를 피웠는데 그때는 집이 지금처럼 단열이 완벽하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문풍지라든지 구멍이 숭숭 난 거기서 뭐 산소가 공급돼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잘 견디셨더라고요. 근데 그 화로가 보면 이제 좀 이제 행세나하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말해서 좀 잘 사는 이런 집에는 노스로 만든 놋화로를 이제 놋화로에다가 그 재를 넣고 불을 그 숯을 타다 나면 군불 때던 그 숯을 넣고 거기다 재를 덮어 놓으면 그 온기가 상당히 오래 갑니다. 어떨 때 새벽까지 가요, 그게. 그런데 이제 보통 서민들, 이제 평민들은, 보통 사람들이 살면은 보면 집에는 질화로 정말 옹기 그릇 이렇게 옹기 그릇 같은 그 뜨분한 그런 것에 그런 이제 화로 그걸 만듭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면 송편 이제 그 추석 때면 송편 붓는다라고 그 질화로 옆에서 두른두른 그 나누는 이야기가 바로 그 정이 읽는 소리입니다. 그 소리가, 예, 그 지금 잊혀져 가는 소리들이고 광경들입니다. 예, 그런 이제 그 모습을 제가 1년에서는 그걸 표현을 해봤고, 그 두 번째 보면 이제 그 추석날 그 보면 이제 그 시골에는 문이 뭐 지금처럼 뭐 대문이 돼 있고 뭐 그 비밀번호 눌려야 되는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뭐 그냥 사리로 엮은 그 뭐 아주 그런 문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사람이 밀을 더 붙여놓으면 그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이 집에 들어오지 말라는 모양이다. 이러니까 여기 이리 오너라 계십니까?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고 들어가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런데 한가위 그 발견달이 참 우리인데 소망인데, 그것이 그 돌아오지 못한 자식, 그 객지에서 정말 단칸방 원룸이라, 그 당시 지금도 원룸이죠. 단칸방, 정말 그 옹색한 단칸방에 살고 있는 자식이 정말 때나 끓여 먹을까, 라면 끓여 먹고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는 그 부모의 마음은 그 살인문조차도 닫지 못하고 혹시나 막 차 타고 올까, 그런 마음으로 그 문을 닫지 못합니다. 결코 밤새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 그것을 부모의 그 애타는 마음을 이연해서 표현해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연애는 돌아온 자식들, 예, 뭐 손자 손녀까지 같이 와서 화기애애하게 얼마나 좋습니까? 막 그렇게 웃고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막 웃고 이럴 때 얼마나 좋습니까? 저 책상 위에도 보면 몇 년 전에 저희 손주가 그 어버이날에 그 학교에서 만드는 카네이션, 자기가 직접 만드는 카네이션을 붙여서 할아버지 사랑해요 하고, 진짜 그것이 처음 배울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보낸 것을 제가 지금 책상 위에 이사 몇 번 다니면서도 꼭 그는 가져다녔습니다. 그 손주도 사진하고. 근데 그 이제 그렇게 이제 자식들이 이제 성공한 자식들은 그걸 와서 하는데, 정말 어렵게 사는, 힘들게 사는 정말 자식은 돌아오지 못하고, 근데 마찬가지 아닙니까?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듯이 오히려 상처나고 아픈 손가락이 더 아픕니다. 그런데 그래도 자식은, 그 돌아오지 못한 자식은 내가 부모인데 뜻하게 해드리는 것도 없는데 가봐야 뭐하노, 이런 자괴감 때문에 못 돌아가는 그 자식 생각하면서 정말 송편 하나도 편하게 씹을 수 없는, 그래서 목이 메이는 그런 부모의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해 봤습니다. 오시오 회원 여러분들은 올 추석에 정말 좋은 분들, 오래간만에 반가운 얼굴들 만나서 행복한 마음 나누시고, 정말 따뜻한 마음을 서로 나누며 그동안 잊었던 정을 그 질하로, 그 모임의 그 질하로 곁에서
두런두런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부모들, 그리고 자녀들, 형제들 같이 나누는 정, 거기다 조금만 더해서 그러지 못하는, 정말 고향에 가지 못하는 못난 자식 같은 그런 이웃이 없는가, 내 주위에는 없는가 살펴보시고, 정말 송편 하나라도 나눠 먹는, 말 한마디라도 위로하는 이런 좋은 뜻깊은 중추절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상당히 오래됐는데, 그때 전원일기가 한참 유행할 때, 제가 그때가 아마 추석 아침이었던 것 같아요. 추석 아침 프로그램 방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그 최불암 그 김 회장님 댁에 이제 그 형제들 모여서 자녀들 모여서 아주 막 단란하게 이제 음식을 나누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날 그 마당에 정말 아주 힘든 거린이 한번 찾아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거린 찾아오셨는데, 이제 밥을 좀 달라고, 좀 먹을 걸 좀 달라고 이러니까, 그 이제 며느리가, 둘째 며느리가, 자기들도 재밌게 막 윷놀이하고, 이 가족들끼리 이렇게 노는데, 너무 이제 좀 성가시니까 대충 이제 먹던, 자기들 먹던 음식을 이렇게 챙겨가지고, 쟁반에다 붙여서 이렇게 갖다 줬는데, 그걸 본 김 회장님이 야단을 칩니다. 호통을 칩니다. 어디 그따위 짓을 하고 있냐고. 이거 김 회장님이 참 오나 못 이거 이래 웃고 하시는 분인데, 야단을 치면서 그럽니다. 빨리 저 음식을 돌아가져오고, 먹지 않은, 우리가 젓가락 대지 않은, 젓가락질 하지 않은 새 음식을 한 상 차려서 갖다 드리라 이랍니다. 그럼 둘째 며느리가 호통을 당하고 놀래가 깜짝 놀래가 부엌에 가서 정말 정갈한 음식, 먹지 않은, 젓가락 하면 되지 않은 그런 음식을 차려서 갖다 드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 이제 가족들도, 아버지가 조금 좀 지나친 것 같은 이런 표정을, 아버지 좀 지나친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의 표현을 하고,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그럽니다. 저 사람은 단지 우리에게 음식을 구걸하기 위해서 온 분이 아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넉넉한 마음을 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저 사람을 우리 집에 보낸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좀 무겁습니까? 예, 하여튼 이번 추석은 가족들, 그리고 또 정말 힘든 이웃들을 조금은 배려하고, 예, 마음만으로만 하지 말고 말 한마디, 정말 송편 하나 나눠드리는 그런 좋은, 정말 하늘의 마늘과 같은 그런, 예, 넉넉한 마음을 가진, 예, 한가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